밤중에 이유 없이 눈이 떠집니다. 시계를 보면 새벽 2시 혹은 3시. 화장실이 급한 것도 아니고 큰 소음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다시 잠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원래 노인은 잠이 얕다던데. 하지만 저는 오늘 그 생각을 조심스럽게 멈춰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대의 각성은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몸속 장기 하나가 보내는 아주 조용한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잠자리에 들 때는 피곤한데 꼭 새벽에 깨는 이유는 뭘까? 수면제를 먹어도 깊이 못 자는 이유는? 낮에 특별히 아픈 곳은 없는데 왜 밤마다 몸이 긴장될까? 통계적으로 보면 65세 이상 노인의 약 3명 중 1명이 새벽 2, 4시에 반복적으로 깬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중 상당수는 검사에서도 정상 판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더 헷갈립니다. 검사도 정상인데 왜 나는 밤마다 깨지? 바로 여기서 많은 분들이 문제의 핵심을 놓치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시간대의 각성은 뇌가 아니라 신장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조금 의외로 들리실 수 있습니다. 신장은 소변만 만드는 장기라고 알고 계셨을 테니까요. 하지만 신장은 하루 24시간 중 밤에 가장 중요한 일을 합니다. 마치 밤에 정리정돈을 하는 청소부처럼 낮 동안 쌓인 노폐물과 수분 균형을 조용히 맞추는 시간이 바로 새벽 2의 4시입니다. 이때 신장이 편안하면 몸은 깊은 잠으로 들어가고 이때 신장이 힘들면 뇌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지금 잠들어 있으면 위험할 수 있어. 그래서 의식적으로 깨우는 것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잠이 부족해서 아침에 피곤한 게 아니에요. 밤에 계속 깨니까 몸이 쉬지를 못해요. 이 말 속에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숨어 있습니다. 잠의 시간보다 잠의 깊이가 무너졌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그 깊이를 가장 먼저 무너뜨리는 장기가 바로 신장입니다. 놀라운 사실 하나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장이 보내는 초기 신호는 통증도 검사 수치 변화도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 첫 번째 경고는 수면의 변화로 나타납니다. 새벽에 깬다, 다시 잠들기까지 30분 이상 걸린다, 꿈이 많아지고 자고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다.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신장은 이미 도움을 요청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약을 먹지 않아도, 큰 치료를 하지 않아도 생활 습관만으로 회복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분들이 나이 탓으로 넘겨버린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왜 새벽에 깨는지, 신장을 쉬게 하려면 밤에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그리고 탑5 신장 회복 습관을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몸은 회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 신장과 수면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아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잠은 뇌가 주관한다고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밤에 잠을 못 자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가? 나이가 드니 뇌가 예전 같지 않나 보다. 하지만 실제로 깊은 잠을 유지하는 결정권은
뇌 혼자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 결정 과정에는 신장이 반드시 참여합니다. 조금 낯설게 느껴지시죠? 그래서 오늘은 최대한 쉽게 설명드려 드리겠습니다. 신장을 하나의 밤 근무 관리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낮 동안 우리는 물을 마시고 음식을 먹고 약을 복용합니다. 그 과정에서 몸속에는 수분, 염분, 노폐물이 계속 쌓입니다. 낮에는 활동하느라 이 균형이 조금 흐트러져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밤, 특히 잠자는 동안에는 다릅니다. 몸은 잠들기 직전에 이렇게 신장에게 묻습니다. 지금 상태로 깊이 잠들어도 괜찮을까? 이 질문에 신장이 괜찮다고 답하면 몸은 깊은 수면 단계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신장이 바쁠 때는 다릅니다. 신장이 힘들어지는 대표적인 상황은 이렇습니다. 밤늦게 물을 몰아서 마신 경우, 저녁에 짠 음식이나 단 음식을 먹은 경우, 낮 동안 수분 균형이 계속 깨져 있던 경우, 이때 신장은 밤에도 계속 소변을 만들고 혈액을 정리하고 균형을 맞추느라 쉬지 못합니다. 그러면 신장은 뇌에게 이렇게 신호를 보냅니다. 아직 정리가 안 됐어. 깊이 자면 위험해. 이 신호를 받은 뇌는 여러분을 완전히 깨우지는 않지만 깊은 잠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 결과가 바로 새벽 각성입니다. 특히 새벽 ES4시는 신장에게 가장 민감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대는 소변 생성이 가장 활발해지고 수분과 전해질 균형을 마지막으로 조정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때 신장이 부담을 느끼면 몸은 자동으로 깨어나게 됩니다. 중요한 점은 이 각성이 꼭 화장실 신호로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눈이 떠진다, 심장이 약간 빨라진 느낌이 든다, 이유 없이 불안하다, 다시 잠들기 어렵다.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한 가지 큰 오해를 하십니다. 화장실이 급하지 않으니 신장은 문제가 없겠지. 하지만 초기 단계의 신장 부담은 소변량보다 수면 구조를 먼저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검사에서는 정상인데 밤잠만 계속 깨지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사들이 종종 놓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이런 질문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십니다. 선생님, 낮에는 그럭저럭 괜찮은데 밤만 되면 몸이 예민해져요. 이 말은 곧 신장이 밤에 쉬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이 단계에서는 생활 습관만 바로잡아도 충분히 회복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한 분의 실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저 얘기 꼭 내 이야기 같다 라고 느끼실지도 모릅니다. 67세 남성 환자분이셨습니다. 낮에는 비교적 멀쩡합니다. 산책도 하시고 식사도 잘 하십니다. 검진 결과도 연령 대비 정상이라는 말을 들으셨습니다. 하지만 밤만 되면 달라집니다. 선생님, 저는 꼭 새벽 3시쯤에 눈이 떠집니다. 화장실이 급한 것도 아닌데 한번 깨면 다시 잠들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분의 표정에는 단순한 피곤함이 아니라 지쳐 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한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혹시 새벽에 깬 뒤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몸이 예민해지는 느낌이 드시나요? 그분은 바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맞아요. 심장이 괜히 빨리 뛰는 것 같고 몸이 긴장된 느낌이 있어요. 이 반응은 아주 중요한 단서였습니다. 그분은 이미 수면제를 복용하고 계셨습니다. 용량도 점점 늘어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 깊은 잠은 전혀 오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수면제는 잠들게는 할 수 있어도 몸을 안심시키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몸이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하면 어떤 약을 써도 깊은 잠은 유지되지 않습니다. 생활 패턴을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저녁 식사 후 물을 많이 마신다. 자기 전 혈압약을 한꺼번에 복용한다. 잠자기 직전까지 TV를 본다. 겉보기에는 큰 문제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가 합쳐지면 신장에는 밤새 쉬지 말라는 신호가 됩니다. 특히 그분은 낮에 물을 잘 못 마셔서 밤에 몰아서 마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곧 신장이 밤에 이중 근무를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제가 그분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문제는 잠을 못 자는 게 아니라 신장이 밤에 일을 너무 많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처음엔 믿기 어려워하셨습니다. 신장이요. 소변도 잘 나오는데요. 그래서 저는 아주 단순한 비유를 들어 설명드렸습니다. 청소가 덜 된 집에서는 편하게 잠들기 어렵지 않으세요? 몸도 똑같습니다. 그분께 약을 늘리는 대신 단 3가지만 바꿔보자고 제안했습니다. 물 마시는 시간을 앞당길 것 저녁, 식사의 염분을 줄일 것, 잠자기 전 5분, 몸을 풀어줄 것 어렵지 않은 변화였습니다. 하지만 방향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일주일 뒤 그분은 다시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표정부터 달랐습니다. 선생님, 아직 완벽하진 않지만 새벽에 깨는 횟수가 줄었어요. 그리고 깨도 다시 잠드는 게 쉬워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장이 밤에 조금 쉬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한 달 뒤에는 수면제 용량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며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럼 나도 생활 습관만 바꾸면 될까? 정답은 지금 단계라면 충분히 가능하다. 입니다. 이제부터 구체적으로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가장 효과가 컸던 탑5 신장 회복 습관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그중 첫 번째, 밤에 가장 많이 실수하는 물 마시는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저는 밤에 자는 동안 쉬고 있는데요. 하지만 몸속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신장은 밤에 가장 바쁜 장기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제대로 쉬기만 하면 회복력이 가장 높은 장기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분들이 이 회복 시간을 본인도 모르게 망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신장에는 하루 중 스스로를 정비하는 시간대, 즉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은 바로 밤 11시부터 새벽 4시 사이입니다. 이 시간 동안 신장은 낮 동안 쌓인 노폐물을 정리하고 수분과 염분의 균형을 다시 맞추고 혈압 변동을 안정시킵니다. 이 과정이 순조로우면 몸은 깊은 수면으로 들어가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푹 잤다는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이 골든타임에 신장이 방해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신장은 아직 일이 끝나지 않았다는 신호를 뇌로 보냅니다. 그러면 뇌는 깊은 잠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새벽 각성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 각성이 항상 강하게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눈이 떠진다, 꿈이 많아진다, 얕은 잠을 반복한다. 이런 형태로 조용히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문제라고 느끼지 못한 채 몇 년을 지나가십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장은 통증으로 먼저 망가지지 않습니다. 대신 수면, 피로, 집중력, 면역 이 순서로 조금씩 신호를 보냅니다. 즉, 밤에 잠이 깨기 시작했다면 그것은 이미 신장이 이제 쉬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왜 90% 이상의 분들이 이 회복 시간을 놓칠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밤에 물 마셔야 좋다는 오해 저녁 식사 후 간식 습관, 자기 전까지 이어지는 TV, 스마트폰, 혈압약 인요제, 복용 시간 문제, 이 모든 것이 신장의 골든타임을 조용히 망가뜨립니다. 겉으로 보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지만 몸속에서는 신장이 쉬지 못하고 계속 일하고 있는 상태가 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이런 질문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놀라십니다. 선생님, 밤에 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일하고 있었나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새벽에 깨는 몸입니다. 하지만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단계는 되돌릴 수 있는 시기입니다. 신장의 회복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단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밤에 일 시키는 습관을 멈출 것. 이제부터 소개할 탑5 신장 회복 습관은 바로 이 조건을 지키기 위한 방법들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가장 먼저 바꿔야 할 습관, 물 마시는 시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습관 하나만 바꿔도 새벽 각성이 확실히 줄어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믿고 계십니다. 물을 많이 마셔야 건강하다. 이 말 자체는 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언제 마시느냐에 따라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밤에 자주 깨는 분들에게 가장 흔하고 가장 치명적인 실수가 바로 잠들기 전 물을 몰아서 마시는 습관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 중 하나가 이것입니다. 낮에는 바빠서 물을 잘 못 마셔요. 그래서 밤에 좀 많이 마십니다. 이 말은 신장 입장에서는 이렇게 들립니다. 이제 쉬려고 했는데 밤새 일하라는 얘기구나. 신장은 물을 처리하는 장기입니다. 그런데 잠들기 직전에 한꺼번에 많은 물이 들어오면 신장은 밤새 쉬지 못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밤에 깨는 이유가 단순히 소변이 차서인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진짜 문제는 신장이 계속 일하고 있다는 신호 때문에 뇌가 깊은 잠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화장실이 급하지 않아도 소변이 많지 않아도 몸은 자동으로 깨게 됩니다. 그렇다면 물을 줄여야 할까요? 아닙니다. 줄이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옮겨야 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원칙은 이것입니다. 하루 수분 섭취의 70%는 오후 6시 이전 잠들기, 2시간 전부터는 소량만 목이 마르지 않게가 기준이지 많이 마시기가 기준이 아닙니다. 특히 저녁 8시 이후에는 컵 하나를 기준으로 몇 모금 정도면 충분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또 하나의 실수를 하십니다. 물 대신 차는 괜찮겠지. 하지만 옥수수차, 보리차, 심지어 허브차도 신장에는 수분입니다. 특히 이뇨작용이 있는 차는 밤에 신장을 더 자극할 수 있습니다. 밤에는 차보다 미지근한 물, 소량이 가장 안전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67세 환자분도 이 습관 하나만 바꿨을 때 가장 먼저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다. 선생님, 새벽에 깨는 시간이 조금 뒤로 밀렸어요. 이 말은 아주 중요합니다. 신장이 조금이라도 쉴 시간을 확보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짧은 자가 점검을 해보시죠. 잠들기 전 컵으로 물을 마신다, 약 먹는다고 물을 한 컵 이상 마신다, 밤에 갈증보다 습관으로 물을 마신다,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오늘부터 마시는 시간만 앞당겨 보세요. 약의 종류나 양을 바꾸지 않아도 이 변화만으로도 밤잠이 달라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물만 문제가 아닙니다. 밤에 신장을 더 지치게 만드는 또 하나의 큰 원인이 있습니다. 바로 저녁 식사입니다. 밤에 잠을 설치는 분들의 식탁을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낮에는 비교적 가볍게 드시는데 저녁만 되면 가장 제대로 드신다는 것입니다. 저녁은 든든하게 먹어야 잠이 잘 오지 않나요? 이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하지만 신장 입장에서 보면 이 습관은 정반대의 결과를 만듭니다. 신장은 단백질, 염분, 당분을 처리하는 장기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많이 들어오면 신장은 밤새 바빠집니다. 특히 저녁 식사에서 신장을 가장 힘들게 하는 조합이 있습니다. 국, 찌개, 파수 반찬, 여러 가지 젓갈, 장아찌, 김치, 달콤한 디저트나 과일, 이 조합은 짠맛과 단맛이 동시에 들어와 신장의 부담을 크게 늘립니다. 문제는 이런 식사가 잠들기 직전에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신장은 먹고 난 직후보다 잠든 뒤에 더 바쁘게 일합니다. 왜냐하면 몸이 움직이지 않는 동안 혈액 속 노폐물과 수분을 조용히 정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녁을 무겁게 먹을수록 신장은 밤에 쉴 틈이 없어집니다. 그 결과 새벽에 이런 신호들이 나타납니다. 이유 없이 깬다, 심장이 빨라진 느낌이비, 마른 느낌, 다시 잠들기 어려움. 이 모든 것이 신장이 아직 정리 중이라는 신호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많은 분들이 놀라는 사실이 있습니다. 배가 불러도 신장은 배부르지 않습니다. 속이 편안해 보여도 혈액 속에서는 여전히 정리해야 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배는 부른데 잠은 안 온다라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저녁을 굶어야 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신장은 규칙성을 좋아합니다. 핵심은 양과 조합, 그리고 시간입니다. 가장 안전한 원칙은 이렇습니다. 저녁은 점심에 70% 수준 국물은, 최소화 짠 반찬은, 한 가지 이하 단맛은 저녁에 피하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잠들기, 최소 3시간 전 식사 종료입니다. 이 한 가지만 지켜도 신장이 밤에 훨씬 편안해집니다. 앞서 말씀드린 67세 환자분도 이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선생님, 저녁을 가볍게 먹으니 밤에 몸이 덜 긴장되는 느낌이 들어요. 이 말은 아주 정확한 표현입니다. 신장이 편해지면 몸 전체에 긴장이 풀립니다. 여기서 짧은 실천 팁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이렇게만 해보세요. 국물은 밥만 반찬은 2가지만. 과일은 아침으로 미루기. 이 작은 변화가 새벽 각성을 줄이는데 생각보다 큰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닙니다. 물과 식사만 바꿔도 부족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잠자기 직전에 몸 상태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침대에 누우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이제 몸을 쉬게 해야지. 하지만 실제로는 몸이 전혀 쉬지 못한 상태로 침대에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신장은 몸의 긴장 상태에 매우 민감한 장기입니다. 낮 동안 쌓인 긴장이 풀리지 않은 채 잠자리에 들면 신장은 아직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그 결과 몸은 깊은 잠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얕은 수면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잠들기 전 단 5분이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신장을 가장 긴장시키는 요소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오래 앉아있던 자세 굳어있는 허리와 옆구리 얕고 빠른 호흡. 이 상태로 바로 누우면 신장은 계속 일할 준비 상태를 유지합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잠들기 전 5분 습관은 아주 단순합니다. 첫째, 허리와 옆구리를 풀어줍니다. 의자에 앉거나 서서 허리를 천천히 좌우로 5회 정도만 움직여주세요. 이 동작은 신장이 위치한 주변 근육을 풀어 압박을 줄여줍니다. 둘째, 복식 호흡을 합니다. 코로 천천히 들이마시고 배가 부풀어 오르는 것을 느낀 뒤 입으로 길게 내쉽니다. 이 호흡을 5회만 반복해도 신장 주변 혈류가 안정됩니다. 셋째, 몸에 이제 쉬어도 된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눈을 감고 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 할 일은 다 끝났다. 이 간단한 문장이 자율신경을 진정시키고 신장을 포함한 내장 기관을 편안하게 만듭니다. 이 5분 습관을 처음 들으시면 너무 간단해서 의심이 들 수 있습니다.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 하지만 이 습관은 약처럼 즉각적인 효과를 내기보다 신장이 쉬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태 3일 후부터 변화를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잠들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줄어든다. 새벽에 깨도 다시 잠들기 쉬워진다. 아침에 몸이 덜 무겁다. 이 중 하나라도 느껴진다면 신장은 이미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주의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잠들기 전 TV, 스마트폰, 뉴스 시청은 이 5분 습관을 완전히 무효화합니다. 자극적인 화면과 소리는 신장을 다시 긴장 상태로 만듭니다. 그래서 이 습관은 불을 끄기 직전 아무 자극도 없는 상태에서 실행하셔야 합니다. 이제 신장을 괴롭히는 습관은 3가지나 제거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많은 분들이 의존하고 있는 한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수면제입니다. 새벽에 자주 깨기 시작하면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해결책이 있습니다. 수면제라도 먹어야 하나. 그 선택을 누구도 쉽게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잠을 못 자는 고통은 겪어보지 않으면 알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아주 위험한 오해가 하나 숨어 있습니다. 수면제는 잠을 오게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잠을 깊게 만들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수면제는 뇌를 눌러 의식을 흐리게 할 뿐, 몸 전체를 안심시키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신장이 긴장한 상태에서는 이 문제가 더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보는 장면이 있습니다.
약을 먹으면 잠들긴 하는데 꼭 새벽에 다시 깨요. 이 말은 곧 뇌는 잠들었지만 몸은 여전히 경계 상태라는 뜻입니다. 신장은 그 중에서도 가장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신장이 보내는 신호는 이렇습니다. 아직 정리가 안 됐어. 깊이 자면 위험해. 이 신호가 사라지지 않는 한 아무리 강한 수면제를 써도 새벽 각성은 반복됩니다. 더 중요한 문제는 장기적인 영향입니다. 수면제를 장기간 복용하면 다음과 같은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율신경 균형이 흐트러진다. 야간 소변 리듬이 더 깨진다. 약에 대한 의존도가 올라간다. 특히 일부 수면제는 야간 배뇨 횟수를 오히려 늘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결과 신장은 더 바빠지고 수면의 질은 더 떨어지는 악순환이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제가 아주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영상은 약을 끊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약을 복용 중이시라면 절대 혼자 중단하시면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약에 의존하기 전에 몸이 보내는 신호를 먼저 이해하는 것입니다. 수면제가 필요한 상황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새벽 각성의 원인은 뇌보다 신장의 부담에 있습니다. 이 원인을 해결하지 않으면 약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신장을 밤에 쉬게 만들면 약의 필요성이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경우도 많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67세 환자분도 바로 이 과정을 겪으셨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런 질문이 떠오르실 겁니다. 그럼 약 말고 내가 당장 바꿀 수 있는 건 도대체 뭐가 남아있을까? 아직 두 가지가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그중 하나는 지금 이 순간에 잠자는 자세와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잠자는 자세는 생각보다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편한 자세면 그만이라고 생각하십니다. 문제는 편한 자세가 항상 신장의 편한 자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장은 허리 뒤쪽 갈비뼈 아래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말은 곧 수면 중 자세에 따라 압박을 직접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새벽에 자주 깨는 분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자세가 있습니다. 바로 엎드려 자거나 허리를 과하게 꺾은 상태로 옆으로 자는 자세입니다. 엎드려 자는 경우 복부와 허리에 압력이 가해지면서 신장으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 한쪽으로만 계속 옆으로 자면서 허리를 꺾으면 신장 주변 근육이 긴장된 상태로 밤새 유지됩니다. 이 상태에서는 신장이 편안하다고 느끼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자세가 좋을까요? 정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허리가 중립을 유지하는 자세입니다. 가장 추천드리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옆으로 잘 경우 무릎 사이에 작은 베개 하나, 허리 아래 빈 공간이 생기지 않도록 얇은 쿠션으로 받쳐주기. 이렇게 하면 허리와 신장 주변 압박이 줄어들고 혈류가 훨씬 안정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밤새 한 자세로만 자지 않아도 됩니다. 몸은 자연스럽게 가장 편한 쪽으로 움직입니다. 중요한 것은 처음 잠들 때 신장이 가장 편안한 상태로 출발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이 자세를 설명드리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이렇게 자니까 허리가 덜 뻐근해요. 이 말은 신장도 덜 압박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허리가 편해지면 신장은 훨씬 수월하게 밤 일을 마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짧은 체크를 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허리가 뻐근하다. 옆으로 잘 때 무릎이 서로 닿아 있다. 밤새 같은 방향으로만 잔다.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오늘 밤부터 작은 베개 하나만 추가해보세요. 비용도 들지 않고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변화입니다. 이제 탑5 중 4가지를 살펴봤습니다. 마지막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이 마지막 습관은 모든 분에게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더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하셨을 수 있습니다. 그럼 나도 오늘부터 이 방법들을 다 하면 되겠네. 대부분의 분들께는 정말 도움이 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의료 이야기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모든 방법은 사람에 따라 달라야 합니다. 특히 다음 2 그룹에 해당하신다면 지금까지의 방법을 조금 다르게 적용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이미 신장질환 진단을 받은 분들입니다. 만성 신장질환, 단백뇨, 크레아티닌, 수치 상승 등을 진단받으신 분들은 수분 섭취와 식단 조절이 개인별로 다릅니다. 이 경우 물을 줄이자가 아니라 의사와 상의한 범위 내에서 시간 조절이 핵심입니다. 특히 이뇨제나 신장 관련 약을 복용 중이라면 복용시간 변경은 던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해야 합니다. 두 번째, 신부전이나 심한 부종이 있는 분들입니다. 이 그룹에서는 밤에 다리가 붓거나 숨이 차는 증상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밤에 수분을 제한하면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탈수를 유발할 위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갑작스러운 변화는 금물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원칙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진단을 대신하는 영상이 아닙니다. 이 내용은 검사에서 큰 이상이 없는데도 밤에 자주 깨는 분들, 즉 초기 기능 저하 단계에 가장 잘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한 번에 전부 바꾸지 않는다. 가장 부담 없는 것부터 적용한다. 몸의 반응을 기록한다. 특히 새벽에 깨는 횟수와 다시 잠드는 데 걸리는 시간은 아주 좋은 지표입니다. 이 2가지가 줄어들면 방향은 맞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도대체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 여기까지 오셨다면 이미 중요한 사실 하나는 분명해졌습니다. 새벽에 깨는 문제는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몸의 리듬을 다시 맞추는 문제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 번에 다 바꾸세요 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대신 7일 동안 하루에 하나씩 아주 작게 조정해 보시길 권합니다. 이 계획의 목표는 단 하나입니다. 신장이 밤에 안심하고 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 그럼 하루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Day 1. 물 마시는 시간 옮기기. 오늘은 양을 줄이지 마세요. 대신 시간만 옮깁니다. 오후 6시 이전에 물을 충분히 마시고 저녁 8시 이후에는 몇 모금만 오늘 밤. 새벽에 깨더라도 어제보다 어땠는지만 느껴보세요. Day 2. 저녁 식사 가볍게 만들기. 오늘은 메뉴를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국물은 밥만 반찬은 2가지만 단맛은 내일로 미루기. 이것만으로도 신장은 밤에 훨씬 편해집니다. Day 3. 잠들기 전 5분 습관 불을 끄기 전 아무 소리도 없는 상태에서 허리 풀기, 편수 복식 호흡 5회. 이날부터 잠드는 속도가 조금 달라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Day 4.
수면 자세 조정하기. 오늘은 작은 베개 하나만 준비하세요. 옆으로 잘 경우 무릎 사이 허리 아래 빈 공간 보완. 아침에 일어났을 때 허리 느낌을 꼭 체크해 보세요. Day 5. 저녁 자극 줄이기. 이날부터는 잠들기 1시간 전 뉴스, 자극적인 영상은 피합니다. 대신 조용한 음악이나 아무 소리 없는 시간을 선택하세요. 신장은 이 조용함을 이제 쉬어도 된다는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Day 6. 내 몸 기록하기. 오늘은 변화를 판단하는 날입니다. 새벽에 깬 횟수, 다시 잠드는 데 걸린 시간, 아침의 개운함. 이 3가지만 마음속으로 체크해도 충분합니다. Day 7. 내게 맞는 것만 남기기. 7일 동안 해보니 확실히 도움이 된 것이 있을 겁니다. 그것만 남기세요. 완벽할 필요 없습니다. 신장은 꾸준함에 가장 잘 반응하는 장기입니다. 이 계획을 하면서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루 이틀의 변화보다 몸의 방향이 바뀌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밤마다 잠 때문에 힘들었던 분들께 꼭 전하고 싶은 말을 조용히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이 긴 이야기도 마지막에 다다랐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오신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몸의 신호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신 겁니다. 밤마다 이유 없이 깨던 그 순간들, 불안하게 시계를 보며 또 이 시간이네 라고 생각하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실 겁니다. 그 시간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몸은 언제나 말없이 신호를 보냅니다. 다만 우리가 그 언어를 알아채지 못했을 뿐입니다. 새벽에 깨는 몸은 게으른 것도 약해진 것도 아닙니다. 그건 지금은 쉬어야 한다는 신장의 조용한 요청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알게 된 것은 거창한 치료법이 아닙니다. 물을 조금 일찍 마시는 것, 저녁을 가볍게 하는 것, 잠들기 전 5분을 내게 주는 것, 허리를 편안하게 하는 것, 이 작은 선택들이 신장에게는 이제 안심해도 된다는 메시지가 됩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가 쌓이면 몸은 다시 깊은 잠을 허락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나이에 뭘 바꿀 수 있겠어요? 하지만 저는 의사로서 그리고 수많은 분들을 지켜본 사람으로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이 가장 빠른 날입니다. 신장은 회복력이 정말 좋은 장기입니다. 조금만 환경이 바뀌어도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혹시 오늘 밤도 새벽에 깨어날까봐 벌써부터 걱정되시나요? 괜찮습니다. 오늘은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은 단 하나만 기억하세요. 내 몸은 지금 회복 중이다. 이 생각 하나만으로도 몸은 조금 더 편안해집니다. 이 영상을 혼자만 알고 계시기보다 부모님이나 잠 때문에 힘들어하는 지인에게 조용히 공유해 주세요. 누군가에게는 이 영상이 밤을 바꾸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약속 하나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댓글에 Day 1 시작이라고 남겨주세요. 이 한 줄이 여러분을 다시 이 루틴으로 돌아오게 만듭니다. 오늘 밤 몸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이제 괜찮아. 오늘은 쉬어도 돼. 지금까지 듣기만 해도 몸이 편안해지는 건강 이야기였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